네. 영상 촬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슬레이트. 네. 자,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아니라 그냥 할 거 다 할게요. 네, 할게요.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던 것들을 좀 답변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지한 시간 했던 건데 자기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자기력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력 한번 봅시다. F는 I, L, B라고 되어 있고 또는 Q, V, B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F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방향 또는 전류나 뭐 도살 방향과 수직하고 또한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하게 되고요. 또는 F라고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의 이동 방향의 V와 B에 수직하게 됩니다. 수직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F와 V를 도트하면 사실 이게 타워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역학에서 배운 그대로. 그러면 두 개가 수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 얼마다? 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0이 되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A와 V가 수직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배울 주요한 내용인데 이게 되면 어떤 운동하게 될까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가 수직한 방향? 그렇죠. 등속 원운동하게 돼요. 등속 원운동이라는 소리는 등속, 원운동, 그 다음에 플러스 등속이니까 속력이 크게 일정하니까 어떤 N 선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배우도록 할게요. 자, 또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둘 다 수직인데 왜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그런 방향이 또 결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이렇게 도선이 들어갔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자기장을 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감안했을 때 그때 이야기한 대로 도선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자기장의 합을 고민해 봤을 때 위쪽이 자기장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도선이 만든 것과 외부 자기장이 방향이 일치하니까 좀 더 자기장이 세고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장이 더 밀하고 여기 좀 덜 밀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밀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석이 또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력의 방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자기력은 무슨 원리로 만들어지는가라는 또 근본적인 어려운 질문을 하네요. 자기력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 비슷한 질문으로 그러면 전기력과 자기력은 무엇이 만드는가?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 중력은 그러면 왜 만들어지는가? 등등의 어떤 이렇게 질문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겠죠. 과연 그럼 힘이란 무엇인가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그 힘을 내게 하는 매개입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매개입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력의 경우는 뭐 중력자, 그래서 뭐 중력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자기력은 뭐죠? 매개입자가? 네, 광자라고 했어요. 광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많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연구 중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학원 강사님께서 초등학생 학생이 이거 물어봤대요. 이런 거. 왜 만류력을 왜 발생합니까? 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만류력을 왜 발생하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학부모님부터 항의를 받았대요. 그걸 모르면서 공부해서 알려줘야지. 진짜 오셨잖아요. 맞으니까 과학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현재 연구 중인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감안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자기력의 방향과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단계에서는 이런 거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뭔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형태로 힘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질문이 이거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기호가 나오는데 방향의 기호 이 방향의 기호에 대한 의미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 기호와 이 기호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요? 바로 이 화살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화살을 쏴서 화살이 박히면 화살의 뒷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박혀있는 모양 그리고 이게 뚫고 나오면 화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생선가시 같다 그렇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뚫고 나오면 앞에 꽁무니 이 부분은 동그랗게 안 보이니까 이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화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또 왼손 법칙을 왼손으로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왼손 법칙이 왼손으로만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 오른손 왼손 이거 하는 것들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처음 만드신 분들이 어떤 학습을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벡터 크로스 이런 것들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학생들이 배우기 좀 용이하게 이렇게 손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끔 보면 좀 이렇게 이상한 것도 많고 어떤 사람은 왼손 법칙, 어떤 사람은 오른손 법칙 사용하고 하는데 일단 내가 권장하는 말은 여러분 나름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걸로만 이렇게 한 가지만 하세요. 그렇죠? 내가 뭘 하든 말든 책이 뭘 하든 말든 내 방식대로 뭔가 하나를 본인이 조금 이렇게 습득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계속 수업할게요. 부담스럽구나. 이제 찍고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가도록 할게요. 핸드아웃 안 나눠줬다, 그쵸?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오늘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내용의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대로 이 자기장 안에서의 이 파티클이 움직였을 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Charged particle moving in a uniform magnetic field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코일. 네. 그렇죠.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같은 거. 네, 그렇죠. 솔레노이드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건데 이렇게 뭔가 전자석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을 만듭니다. 사실 균일한 자기장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왜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하지 않고 사실 유한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솔레노이드로 이렇게 뭔가 전자석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근처, 이 중심 부분은 아마 균일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끝에 부분을 가면 아마 균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 분명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균일하게 만들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험자가 원하는 만큼 엄청 큰 큐브를 하면 솔레노이드를 엄청 크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 요만큼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런데 그런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charged particle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티클이 만약 charge가 없다면, 그러니까 중성 입자라면 절대로 자기력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전하가 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전하의 종류를 맞춰볼까요? 자, 현재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배운 대로 F는 Q, V, B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방식대로 오른손 가지고 먼저 V를 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감아주면 엄지가 위로 향한다. 그렇죠? 힘의 방향이 위쪽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여기 그림에는 아래쪽이다라는 것은 아하, 그렇죠. Q가 여기는 음수구나. 여기 작게 써있는 이 마이너스가 그 음의 전하를 뜻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음전하가 지금 투사가 된 상태입니다. V 방향으로, V의 속도로 투사가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QVB라고 하는 크기의 자기력을 받게 되고 어느 방향? 그림을 봤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V랑 F는 수직해요. 수직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마 속도의 크기는 바꾸지 못하고 방향만 바꿀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서 이 등속 원운동 할 때 90일 역할을 해주는 힘은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었던 자기력이 바로 구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구심력 어떻게 쓰죠? 기호는 어떻게 쓰지? 구심력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R이고 속도가 V일 때 네. 자, R분의 MV제곱 맞아요. R분의 MV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Q, V, B가 되는 상황인 거죠. Q는 일정하고 B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속력의 크기 역시 계속 일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만족하게 될 거고요. 그 바탕으로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운동을 했더니 신발력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뭐지? 체지방률이 떨어지면 신발력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체지방을 그러니까 지방을 떨어뜨린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네. 결론은 잘 잡았다 내가. 자화자찬 의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Q, B분의 M, V가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Q랑 B가 일정하면 하고 M이 일정한 상태고 V가 커지면 운동의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되죠? 만약에 이 V가 되면 돌고에 대한 반경은 네, 2배가 되니까 이렇게 크게 돌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R과 V는 비례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눠둔 문제긴 한데 자, 그렇다면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달라질까요? 그대로일까요? V가 커지면 달라질까요? 커질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현재 얻은 식에 따르면 V가 커지면 반지름이 커져요. 그쵸? 더 큰 반경을 돌 거예요. 자, 그렇다면 V가 커지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주기 또는 한 바퀴 도는데 1초 동안 도는 회전하는 횟수, 프리퀀시는 같을까 달라질까요? 네, 똑같다? 커진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핸드아웃에 내가 하라고 놔둔 그 빈 공간이 그거예요, 지금. 네,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속도도 2배가 이거 거꾸로요. 속도가 2배 되니까 반지름이 2배 되는 거지. 그럼 그 힘이 속도가 2배가 되면 그치? 힘도? 네, 뭐 V식으로 그치. 그리고 속도는 2배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2배 똑같지. 네, 2배랑 힘은 다 2배가 되는데, 네. 2배 되는데, 아마 해보면 힘도 2배, 경도 2배인데, 빨리 도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죠. 그래요. 자, V는 T분의 2파이 R이죠. 또는 2파이 R F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V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R은 Q, B, M의 T분의 2파이 R 또는 Q, B분의 M의 2파이 R, F라고 할게요. 우리는 지금 나는 뭐 F를 가지고 할 거니까 프리퀀시를 계산할 거니까 프리퀀시는 결국 뭐냐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잘 안 보이겠네. 뭔가 이거 봅시다. F는 크게 중요해. F는 다 넘겨버리면 2파이 M 분의 Q, B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볼게요. 결국 프리퀀시는 일자리 속도와 속도의 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심지어 기본 입자들 전자라든지 양성자의 경우는 이것도 고정이에요. 그렇죠? 고정이에요. 결국 뭐 이거 Q 오버 M인데 뭐 전자 치면은 뭐 이게 되겠죠? E 오버 M이 그러면 비전화라고 불러. 비전화. 질량당 전화 비전화 하잖아. 이거 되고 뭐 양성자의 경우도 똑같이 이거 뭐 M 뭐 프로톤이면 이게 값이 다 고정이니까 미안해요. 원자핵 말고 양성자 또는 전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값은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그런 입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입자들의 프리퀀시 1초당 도는 회전 횟수 반대로 주기는 항상
고정 아니고 자기장의 크기에만 비례한다는 거죠.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관계없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죠.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물론 반지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논의를 좀 정리해보자면 V로 들어오면 이렇게 돌고요. 2V로 오면 이렇게 더 크게 돌겠죠. 하지만 출발 돌아온 시간은 준비 시작하면 봤지? 자, 동시 도착한다는 거. 네, 상관없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얻어봤습니다. 자, 뭐 다 한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핸드아웃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빈칸 한번 한번 해볼래요? F를 유도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보세요.